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이번 7월 시청자위원회는 YTN 대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는데요. 최근 잇따른 노사 갈등으로 업계별 노동자 파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파업 소식을 다룬 YTN 보도를 분석해봅니다. 처우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진단해봅니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라면 더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접할 수 있겠죠. 정치, 경제배 소식으로 우리 사회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지난 YTN의 보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위원들의 다채로운 생각을 들어보는 정기회의 시간. 이번 주는 어떤 의견들로 채워졌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8월 입추에도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말까지는 이 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증상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현기증이나 근육 경련, 또 피로가 심하게 느껴지면 119 구조대원 도움이나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YTN 날씨 속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면서 안정적인 여름 일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7월 한 달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 7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지나치게 선정화돼서 선정주의로 빠지는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성범죄 사건인데 성차별적이고도 선정적인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마다 여대생, 그다음에 강간치사, 그다음에 알몸으로 발견된 인하대 여대생 사망, 여대생 알몸으로 쓰러진 채 발견된 사망해서 아마 제가 체크해서 보낸 기사만 하더라도 9건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YTN이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어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또 대중의 관심이 높으면 계속 후속 보도를 낼 수밖에 없고 상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지만 특히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적이면서도 굳이 대학생 앞에 여자를 붙여서 여대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이고도 이런 표현들을 제목에 꼭 넣어서 보도를 했어야 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성찰이 필요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인하대 보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 초기에 조금 더 부적절한 단어, 성차별적이거나 선정적인 그런 단어를 걸러내고 그렇지 않은 단어를 써서라도 소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건 초기에 조금 저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 보도를 계기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에서 올라온 기사를 이제 편집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속보로 올라오는 기사들은 기계적으로 편집되는 측면이 있지만 워낙 이제 초기부터 SNS 중심으로 언론 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내부 자발적으로 또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보도국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이게 바뀌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게 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요. 다만 아직까지 남는 한 가지 이제 의문점. 인하대는 써도 되는 건가? 그 부분은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대를 씀으로써 이제 피해자가 특정되기 쉬운 환경이 되고 그 학교를 검열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지회 그 노조의 파업 관련한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있어서 어렵게 타결이 됐는데 타결 직후 또 타결 직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피해액이 8천억에 이를 것이다.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손해배상에 대해 노조에 청구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 8천억 피해 추산액이 검증된 것이냐. 이거는 사측의 주장인데요. 이 8천억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이냐, 팩트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거를 검증하는 보도가 없었다는 건 매우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도를 할 때 사측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할 게 아니라 검증을 반드시 하고 보도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우조선해양 파업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뭐 7,800억부터 8천억, 처음에는 5천억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손실액이. 근데 제가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YTN 기사를 봤는데 YTN은 그런 보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타결 전까지는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와중에 그 노조,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 본인들의 입장은 또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파업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인데, 원래 파업을 하면서 요구했던 임금의 원상복구라든가 단체 교섭권의 요구, 이런 부분들도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YTN도 제가 이 기간에 보니까 한 140건 내셨는데 그중 절반인 70건에서 불법 파업을 쓰셨거든요, 용어를. 근데 이게 1년 동안 단체 협상을 해왔는데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상 중지를 하면서 재인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YTN에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돌아봐주는, 확실하게 살펴봐주는 보도도 없었다는 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안 좋은 보도도 없었지만 노동자들 본인의 목소리가 조금 부족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대우조선 하청지회 문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사건 초기에 그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더라면 사회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보도가 됐을 텐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 보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뭐 여기 있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 이 의원님께서 거의 없었다 그래가지고 없진 않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정정 차원에서 7월 19일 같은 경우에 그 이병훈 중앙대 그 사회학과 교수 출연하셔가지고 이 산업의 외주화 문제를 이해해야만 이 사안이 파악이 되고 또 원청 그리고 대주주인 그 산업은행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같은 날 또 이김춘택 그 사무장께서 출연하셔서 그 노동자들의 요구가 그 일부 언론에는 뭐 30% 임금 인상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인상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두 분 다 15분 전후로 출연하셔서 그게 뭐 충분치는 않지만 전혀 없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새삼, 그러니까 YTN이 이제 뭐 새롭게 좀 쇄신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적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한 지 제 생각에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최근에 YTN을 이렇게 낮에 보면서 새삼 굉장히 젊어졌고 뭔가 뉴스에 활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는 제가 새삼 느낀 건데 그 앵커 기자분들, 그러니까 방송에 직접 나오시는 아나운서와 앵커분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반복되는 뉴스 속에서 또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뉴스 속에서 그 사실 아나운서들의 그 리포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뉴스에 집중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간 이렇게 시청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변화해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시청자위원회에서 거의 저 이제 4년째인데 4년 내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아쉬운 점이 결국은 패널이에요. 오랜만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빌려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들만 나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평소에 잘 보다가도 그러니까 그게 쭉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드렸지만 자꾸 정치인 패널들이 나오고 평론가 패널들 반복되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미 리포팅했던 정쟁이 또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게 YTN뿐만 아니고 뉴스를 하는 방송국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그럼 할 것인가 어려운 점은 알지만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패널 다변화와 코너 다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YTN은 24시간 보도 채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명이 유독 정치와 경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드는 그런 아쉬운 마음인데요. 뭐 원래는 사회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사회에 좀 더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한 매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8일에 나왔던 그 법무부의 난민심사 지침 공개 판결 불복하여 대법원에 법무부가 상고한 사건 관련입니다. 물론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신 처리되고 끝난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1992년부터 이미 UN 난민 협약에 가입해 있고 또 그런 어떤 바로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우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또 YTN에서 이런 사건의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보고 좀 자세한 보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온난화에 대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작년 겨울 동안 엄청난 규모의 산불 피해도 저희가 겪었고요. 지금 매일 더위와도 싸우고 있고 또 해외의 경우에는 뭐 더더욱 이런 온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7월 아니면 최근 몇 달 동안에 YTN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YTN은 환경 이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시민들을 중심으로 혹은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국가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YTN에서도 좀 환경 이슈들에 더 집중해 주셔서 분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 드리고요. 저희 뉴스가 너무 정치 경제 뉴스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온난화라든가 환경 이슈는 저희가 의식적으로 이게 문제 의식을 갖고 대해야 되는데 이제 발생에 저희가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적도 이렇게 받았을 적에 다시 한번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때 이 누이츠라는 프로그램이 저희들 시청자위원회에서 가장 해자가 많이 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틈인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되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예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일종의 그 시간대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이 YTN의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진 데서 그러지 않게 됐다면 저는 그 판단은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맞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또 새롭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지 그래서 그 시간대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YTN의 좋은 보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안 같은 것들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시청자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간만큼은 또 굉장히 열심히 보던 한 애청자로서 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25일 저희가 개편을 시작해서 8월 3일이면 저희가 딱 100일 정도 됩니다. 아가도 마찬가지지만 100일까지는 아직도 조금 커가고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달라진 앵커와 달라진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YTN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5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투데이 뉴스 픽으로 주요 뉴스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대한 그 댓글 이슈들을 주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도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댓글 의견을 함께 좀 보도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방송을 해왔던 또는 기대해왔던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서의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봤을 때 YTN 보도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시청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서 매일 보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작진들의 노고와 또 YTN 측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고스럽지만 이러한 시청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서 YTN 방송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좀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자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그 온전한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 저희도 많이 사실은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인력의 문제든 시스템의 문제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제작 역량 자체가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100% 이제 활성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맷이든 진정성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힘들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지금 잡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어져 나가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월에 그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그런 주요 세금이 이제 감세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개편안의 실질적인 고연봉자나 또는 기업, 종부세 등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줄어드는 세수에 따른 재정 정책에 대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복지를 중요시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YTN 보도를 살펴봤더니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을 담기보다는 과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한 그런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7월 25일에 방송되었던 뉴스라이브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세제 개편 영향은 에서는 그 세무전공 교수가 출연을 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 개편 방안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부동산세와 함께 앵커분이 집을 사야 하는 것인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감세 정책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든지 또 세수에 따른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되는 부분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논의 주제였던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YTN에서도 현재 누진세 체계에서 이번 소득세 개편안이 서민 대부분과 거리가 멀다거나 또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의 질의와 함께 세금 감세로 인한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패널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과 또 법인세 감세로 인한 낙수 효과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제를 확장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정치 뉴스 보도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들,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데드 크로스 이런 그 용어들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외래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이제 순화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YTN에서도 어떤 코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제 소개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이제 보도 중에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기보다
그 순화된 용어인 즉석 문답이나 출근길 약식 회견 등으로 순화해서 이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 검색을 해봤을 때는 도어 스태핑이 한 160건 정도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제 앵커라든지 보도국에서는 순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출연자들이 도어 스태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용어 사용의 문제를 보도국 내에서 이제 공유하고 이제 자정하시는 노력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출연자들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크로스 같은 용어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 용어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뭐 대통령이나 이제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역전하는 현상은 계속 있었을 텐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새로운 데드크로스라는 경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의미가 불명확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굳이 쓰려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어떤 잉여적인 표현들이 계속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왕이면 불필요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뭐 패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뉴스 보도에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들이 눈에 띄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외래어 사용, 도어 스태핑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미 약식 회견으로 쓰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출연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외부 인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는 못 하는데 저희가 작가분이나 편집부에 전달을 해서 한번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서울 키오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렸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 축제는 성소수자들의 명절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거라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도 내용을 쭉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대결 구도로 보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좀 많이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시작된 지 왜 시작하고 있고 전 세계가 왜 6월 달에 이 축제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축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임 주한 미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도 또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행진까지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적인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어떤 전문 패널들의 어떤 정치적인 분석이나 외교적 분석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YTN이 좀 더 다른 뉴스와의 차별점을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주제에서의 시청자들이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식의 패널들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키오문화 축제 때는 YTN이 중계차를 놓고 축제가 갖는 의미가 현장에서 어떤 것인지 전문 패널을 한 2분 정도 모셔놓고 현장 중계와 이원화하면서 좀 내용을 짚어나가는 그러한 좀 방송을 좀 저는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다른 매체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보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드버그 대사를 라이브로 물리자, 그 축제에 기자 중계를 하자. 물론 휴일이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보도를 할 적에 좀 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퀴어 축제에 대해서 그냥 단발 하루 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국장들 모두 다 공청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더 신뢰도 1위를 더 굳건히 지켜서 대한민국 뉴스 채널의 어떤 전형으로 계속 역사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오늘 YTN 시청위원회 7월 정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집중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한 주간 이목을 집중시킨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16살의 나이로 가족들의 곁을 떠난 강아지 루루. 루루를 전부라 여겼던 보호자 최모 씨가 눈물을 머금고 내린 안락사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우리 루루를 보내주려고 여기 따라온 거다. 그리고 보내주려고 안락사를 결정한 것 때문에 당연히 봐야겠다라고 하고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폭 말리시는 거예요. 마취 시도도 약품이 애초에 없었으니까 하진 않으셨던 상황이고요. 네, 3년 전 5살 여자아이가 친구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은 3년 전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5살이던 여자아이가 남성인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긴 A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습니다.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A양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뉴스 보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채널을 두 분 영입해서 양쪽 평등하게 해서 국민의 가려웠고 아픈 부분, 답답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녁 뉴스를 챙겨보시나요? 그날의 중요한 소식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미를 던져주기도 하는 뉴스가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뉴스 퍼레이드는 주요 소식에 대한 짤막한 브리핑 뒤에 남녀 두 앵커가 함께 선체로 시작합니다. 뉴스 중반 이후에 지역 소식을 전하는 네트워크 뉴스에서도 여성 앵커가 선체로 진행을 하는데 분위기를 집중시키거나 전환하는 장치로서 뉴스에서 종종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저녁 뉴스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나 선풍기 과열 사고 관련 판결, 직장인 밥값 지원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소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같은 뉴스들에서는 특히 직관적으로 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그래픽과 같은 화면을 적절히 활용해 시청자들이 뉴스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왔습니다. 뉴스 퍼레이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지역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청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뉴스 퍼레이드에서는 그래픽이나 인터뷰 등을 정보 전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할 때의 신중함도 돋보였습니다. 홍콩에서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 중 스크린이 무대 위로 추락한 사고를 전하면서 사고 모습을 직접적인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정지 화면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상자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자극적인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썼고 이후 대처에 대해서도 다뤄 사고가 단순 흥미거리로 치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에서는 남성 기상캐스터가 등장했는데요. 최근에는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기상캐스터가 등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 퍼레이드는 평일 저녁 뉴스답게 그날의 소식을 알차게 모아 간결한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으면서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보고 듣기에 크게 부담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일 시청자들을 만나는 일상의 매체에 적합한 뉴스의 미덕이 잘 발휘된 것 같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